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대구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뭐 염두에 두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뭐 이렇게 경선의 이렇게 룰이 바뀌면서 보수 진영 뭐 바뀌면서 어쨌든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뭐 세력을 키운다라기보다는 국힘이 스스로의 리스크를 키워가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그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세대 막론하고 또 낮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의미하는 바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렇게 국힘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후보로 내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승산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하고 이기는 지방선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이런 게 보면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됐는데 여기 네. 보면 쟁쟁한 후보들 뭐 예를 들면 육선의 주호영 의원, 그 다음에 추경호 전 우리 그 부총리였잖아요. 네. 그럼 쟁쟁한 분들을 만약에 꺾고 물론 그분들이 되어도 저는 뭐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후보죠 이제는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때 김부겸 전 총리와 1대1 대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제는 뭐 신인이다 혹은 뭐 선거 뭐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뭔가 초보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서사가 입혀졌는데 그래서 저는 경선할 것 같고 경선 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이진숙 그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고성국이 미는 후보다. 그리고 뭐 이정현이 낙점을 한 후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이진숙 후보를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MBC라는 방송사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이제 그 시절에 여성이 없는 그 시절에 맞아. 본인이 직접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활약을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본인이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셨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그 은팔찌까지 차게 만드는 모습을 온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그러한 서사를 만드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유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왜 꼭 누구의 누가 밀어주는 사람을 자꾸 이진숙 앞에 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실은 지금 중진들을 어떻게 이제 컷오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름 이 대구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 대구를 살릴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블백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1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수출 100억 불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 사항 들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은다면 저는 오히려 진짜 대구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하신 게 이게 사실은 이런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는 공천 과정의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에서도 원래 컷오프 하겠다라고 했다가 아니야 경선하겠어라고 했던 거는 어떤 기준 공천의 기준이나 과정들이 투명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의 이렇게 어떤 후보들이 언급이 될 때도 누가 낙점한 거 아니야, 누가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모든 공천의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을 했다라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나오겠다고 선언하신 후보들에게도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명예스러운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이 앞에 붙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기준에서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이렇게 그런 바람들이 네. 있습니다. 이진숙 씨를 추천한 게 고성국 유튜버라는 소문도 막 돌고 같이 이미 뭐 선거운동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별로 이게 기준이 뭔가 방금 기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종류의 소문이 돌면서 같이 다니고 저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이정현 위원장이고 그 고성국이 미는 사람이 이진숙이고 그 사람 밀기 위해서 단수공천 가고 단수공천 판 만들라고 전체적인 판을 흔들어버리고 이런 오해가 쌓이면 어떻게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시겠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눈총이 따갑군요. 아니, 저는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진숙 앞에 자꾸 뭘 붙이지 그러니까 말라니까요. 모든 과정이 누구의 사실- 이진숙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게 네, 오픈이 돼 있으면 고성국 TV에서 이렇게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정도로 저는 논란이 되지는 않을 근데 거라고 저는 봐요. 원론적으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고성국 박사가 왜 나빠요? 나는 계속해서 이 프레이밍이 너무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데 고성국 박사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뭐 정말 공산주의를 외치거나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빼앗거나 아니면은 뭐 범법 행위를 하거나 남에게 뭐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근데 고성국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화를 시켜서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고성국 묻었네? 사실 고성국 박사는요, 우리 진영에서 정말 많은 그런 후보들에게 지지 선언을 했었고,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성국 박사에 대해서 그냥 시작부터 이거를 부정적인 그런 이름을 붙여서, 딱지를 붙여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온당치 않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그러면은 이 단수 공천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부산이 전재수죠. 네. 예. 의원, 쏘리. 근데 그냥 역으로 말해 그냥. 전재수 의원은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수 공천 받는 거는 납득이 가세요? 이거는 투명합니까?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단수인가요? 저희는 공천이 됐죠.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한 6명, 아니 그 광역단체장 네. 6명에 대한 공천 심사가 완료가 됐고,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는 김정철 후보. 네. 그다음에 근데 그 과정에 부산도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남의 당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밀이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뭐 이제 자포 게임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까발려진 케이스고, 왜냐면 뒤에서 이제 속닥속닥하고 단수 공천 딱 이렇게 민주당처럼 다 입 다물어 단수 딱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은 클린하게 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대외적으로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막 난타전이 되면서 창자까지 다 까발려진 그런 느낌인 건데, 어떤 당이건 이 공천의 과정이 클린하냐라고 하는 것은 정당만의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당에서 보면 얼마든지 의심스러울 수 있고 클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시각의 문제이지 어떤 정말 정확한 딱 잣대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마치 이 정당의 윤리위에서 판단을 한 걸 가지고 법원에서 아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뭐랄까, 이거는 정당의 자율권 아닌가요? 그리고 후보들끼리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은 그것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을 하면 저는 그것은 정당했다라고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우리가 뭐 법전표 들고 하는 그런 법의 논리가 아니라 이건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와 그리고 또 이기기 위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정들이 공천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우리 쪽에서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뭐 그래도 잘 화합이 됐다는 거지, 이게 클린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잣대를 매기기에는 실제 정치랑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고성국 박사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공천 시스템이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라면 고성국 박사가 지지 선언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식의 무리가 일으켜지거나 뭐 누가 이렇게 낙점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 부산 사례를 보면서 컷오프 하겠다라고 했다가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단수 공천이 나쁘냐? 저는 단수 공천이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 그 당에서의 전략적 접근 방식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렇게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뭐 이렇게 뭐 컷오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진위원들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면 당 내에서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의견을 모으고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단수 공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개혁신당은 단수공천을 세 할 번째. 수밖에 없었던 이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세 번째. 근데 공천 과정이 클린하냐? 저희는 너무 클린할 온라인으로 수밖에 없는 온라인으로 일단 공천 그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끝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 굉장히 쉽게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문턱을 낮춰놨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공천 심사 저희가 면접을 보죠. 그 면접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문제는 국힘에서처럼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논란이 없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을 막 수 없어 아직. 서울시장 후보에 막 이렇게 3-4분이 지원하시고 이런 구조는 아니긴 한데 개혁신당 후보 확정된지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말씀드려요. 엄청 빨라요, 그런데 당이. 예를 속도감 들면 있죠? 예, 저희는 빨리 확정을 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부산의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율 7% 이상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공천 과정이 클린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봐요. 저희가 이제 당 방송도 있고 하니까 공천 면접 어땠냐, 그다음에 공천 그 면접 이렇게 합격되고 나서는 마음이 어떻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다들 이렇게 돈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도 될 수 있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의 공천 과정 시스템이 좀 클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아까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고성국 박사가 뭐 낙점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국힘에서 그러면은 투명하게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나오더라도 기준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논란이라는 거고 뭐 단수 공천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건 개혁신당은 아니니까. 단수공천 좋아하시니까. 지금 롱잉롱님이 사실 개혁신당 공천 누구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이러셨는데 왜 하필 그 댓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뭐 말씀드릴게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관심 가는 분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2024년에 상당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의 인지도나 지지율들을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김영일 잘한다. 그래서 대장 잘한다. 아니 근데 정당에 후보를 내는데 간단하다는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이 장점으로 작용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온라인 다 봤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인재영입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온라인으로 자천으로 다 받았어요, 우리도. 근데 이제 막 300장, 400장씩 되는 거를 8, 9명의 이 위원들이 한 명씩 다 이력서를 검토하면서 어떨까요 하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다 뽑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딱 완료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심층 면접해야 되고 계속해서 검증을 해서 얼마나 어렵게 후보를 그죠. 내야 되는데. 같이 온라인에 모의가 있으시 아니요. 절차는 간단해요. 자기가 우리도. 보여주고 싶은 얘기만 아마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희가 그 심층 면접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접수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도 엄청 쉬워요. 만들어놨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공천 면접을 보고 그것들이 간단하게 혹은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는 정치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거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그 모든 절차들이 전국 어디에 있든 하실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뭐 저희가 면접을 안 보거나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거나 근데 그런 건 저는 아닙니다.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그 개혁신당의 이런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계속 앞서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저희 연구원 사이트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드시고 네, 제가 만들어서 그만큼 애정이 있으신 그럼요. 거잖아요. 맞아. 다만 그거는 좀 이제 앞으로 많은 감동이었어. 후보를 좀 발굴하셔라. 저희